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6월 넷째 주 주간지원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은요,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의 그 지원 정책을 모아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원 정책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같이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추경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러분에게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구리시 가보겠습니다. 구리시 소상공인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례보증수수료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해서 페이백이 도입이 되는데 약간 이게 특이합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자의 95%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십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분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경기도 내 시군 최초로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근데 뭐냐면 일단은 이거예요.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최대 300만원의 대출과 그 융자금의 최대 1% 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이거는 뭐 다른 시군에도 하죠. 그 융자금에 대한 1%의 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거 신규 1회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이거예요. 보세요.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연계 1%의 이자를 페이백 방식으로 지원해요. 자, 대출 기간에 대해 지불한 이자 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인데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런 거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관내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2차 보증 3%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보세요. 보증수수료와 이 대출 이자를 각각 1% 추가 지원함으로써 해당 소상공인 대출자는 최대 5%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시에 계시는 경기 신용보증재단통해서 받았던 그 대출 받으셨던 분들, 이분들은 요거 한번 꼭 알아보세요. 요거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그 현금으로 돌려준다는데 1% 이게 무슨 얘기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대상자인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대상이 해당되지 않더라도요, 일단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2일부터 지난달 2일부터 시가 하고 있는 건데 그냥 2차 보전 지원 사업이죠. 한마디로 그 시에서 어느 정도 이자를 덧붙여 주는 거죠.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꼭 알아보시고 일단 요거는 이번에 나온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가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특례보증수수료 요거 지원 사업이 뭔가요? 라고 꼭 물어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요.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지원팀으로 문의하셔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시 가보겠습니다. 속초시도 좀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생애 첫 창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근데 이게 나는 어차피 이미 창업자인데 이미 사업하고 있는데 이거 나에게 해당이 되나요?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최대 200만원 주거든요. 괜찮죠? 이게 무슨 내용일까를 보셔야 돼요. 보세요. 지원 대상은 먼저 가볼게요. 이게 뭐냐면 일단 이겁니다.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금 확보가 그쵸? 속초시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초기 창업 분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생애 첫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창업하신 분들은 되냐?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속초시에 주소를 둬야 돼요. 주소를. 그죠? 이번 연도 1월 1일 이전에 속초시에 주소를 둬야 되고요. 그러면 나 이제 해당되네. 그러실 거예요. 나 어차피 속초시에 살고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속초시에서 생애 최초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 무슨 얘기예요? 나 올해 1월 1일 이전에 한마디로 2022년도에 뭐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생애 최초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1회 지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난 맞았으니까 200만원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초기 창업 성장에 필요한 경비를 쓰신 이거를 먼저 지출하고요. 지출 증빙 서류를 속초시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200만원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그걸 보고 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해당이 되시는 분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사업 초기 때 썼던 영수증들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때 썼던 영수증을 뭐예요? 지출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썼으니까 일단
초기 창업 때 쓴 금액에 대해서 이거를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영수증 버리신 분들은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출증빙 서류를 속초시에 제출하면 지원 한도 내에 사후 지원 방식이에요. 먼저 내가 지출하고 그 영수증 갖고 오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출 가능 영수증은요, 사업자 등록일자부터 신청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청하기 전까지 쓴 이 영수증을 갖고 오면 되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꼭 한번 문의해 보세요, 대상자이신 분들. 근데 저는 뭐 나쁘지 않죠. 최대 200만원까지 쓴 금액에 대해서 준다니까. 그래서 한번 괜찮은 것 같고요. 물론 대상자가 너무 좁을 겁니다, 분명히. 좀 지원할 거 확실하게 좀 많이들 지원하면 좋을 텐데, 뭐 말 그대로 생애 첫 창업 지원금이다 보니까 좀 대상자가 많이 적을 것 같고요. 자, 15일부터 서류 구비해서 지역 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요. 제가 권유드리는 방법은 미리 전화를 하셔서 꼭 문의를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속초시는 정말로 다양한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하고 있죠.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 사업. 2차 보전 사업이 뭐예요? 이자 지원해주는 거. 그래서 2.5%를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분들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설 개선 지원 사업도 있어요. 기존의 소상공인분들 있죠? 나 이거 환경 개선해야 돼요. 인테리어 할래요. 지붕 방수 사업 이거 할래요. 화장실 개선 사업 할래요. 이러면서 뭐예요? 최대한 300만원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착한 가격 업소 사업도 있습니다. 공공요금 50만원과 소규모 시설 환경 개선 200만원 지원해주는 이런 착한 가격 업소도, 이런 사업도 속초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광명시 가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살리기 4개 맞춤 분야 핀셋 지원한다는데, 이거는 약간 광명시의 어떤 홍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뭐 다들 하고 있어요. 특례보증 사업 뭐 광명시만 하는 건 아니죠. 다 하고 있고요. 일단은 2차 보전도 하고 있네요. 2년간 2%의 이자 차액 지원하는 사업도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신 분들 계세요? 혹시 광명시에? 여기에서 월 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노란우산 공제. 노란우산 공제가 뭐죠? 소상공인 분들의 퇴직금 마련을 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시라면 요거 지원하셔서 월 2만원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요. 경기도가 하고 있는 희망장려금도 있습니다. 1만원. 요거까지 합치면 중복 지원이 되네요. 최대 3만원의 부금을 별도 적립할 수 있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증평군 가보겠습니다. 요것도 저는 요런 게 좀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물론 증평군에서 하는 건데 이젠 좁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됐겠죠. 큰 시장은 아니잖아요. 증평군 거기에 큰 시장이 아니라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자 5일간 침체된 지역 경기를 극복하고자 상권 살리기 위해서 지역 내의 모든 소상공인이요. 이게 중요하죠. 모든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더불어 행복한 증평군민 페이백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겁니다. 자, 소비자들이 지역 내의 상점에서 5만원 이상 카드나 현금 구매했어요. 이 소비한 영수증을 이 장뜰시장 다목적 광장에 설치된 행사 부스로 제출하면 1만원권의 증평사랑 으뜸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증평군 가서 5만원 이상 카드나 현금으로 소비를 했어요. 요걸 갖고 오면 1만원의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평군 입장에서는 또 지역 상품권이잖아요. 그럼 또 지역에서 또 소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괜찮은 행사예요. 사실 이런 게 페이백 행사가.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확실히 이건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이게 효과가 있겠죠. 당연히 소비자들이 5만원 쓰면 만원 돌려받으는데 이거 얼마나 좋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지역 상품권으로 주다 보니까 또 지역에서 또 써야 돼, 돈을.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예산이 들어가죠. 이게 큰 예산 들어갑니다.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예산 자체가 굉장히 크겠죠. 하지만은 이거야말로 소상공인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비도 진착이 되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비슷한 사업을 사실
전국적으로 했긴 뭐 동행축제라든지 이런 걸 했었어요. 전국적으로. 근데 그거는 뭐였죠? 추첨을 통해서 줬단 말이에요. 추첨을 통해서 뭘 주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아예 무조건 모든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구매 영수증 접수는 이제는 12시부터 17시까지 이렇게 되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한번 행사 당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보시면 되겠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걸 이벤트 하시면 되겠죠. 우리 매장에서 5만원 이상 쓰면 저기 가시면 1만원 줘요.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 매장에서만 주는 거 마냥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은 것 같고요. 자, 중랑구 가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를 개최를 해요. 서울시 중랑구. 그래서 이게 창업 아카데미 이러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뭐 정부나 아니면 기관에서 창업 아카데미 합니다 그러면 예비 창업자만 자꾸 보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도 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창업 아카데미 뭐 어디서 창업 뭐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는 어차피 사업하고 있으니까 해당이 없나 보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분들도 이 창업 지원에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교육은요, 뭐 준비 절차, 그 다음에 뭐 입지 분석, 그 다음에 창업 자금 지원 제도, 노무 세무 정보,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사실 이번에 제가 그 IBK 기업은행이랑 그 이번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는 올 수는 없습니다. 이게 IBK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게 이제 제가 오프라인으로 가서 이 창업 지원 제도, 그러니까 창업 지원 제도가 아니라 그 사업 지원 제도죠.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오프라인 강의를 합니다. 3시간 동안.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IBK 기업은행에서 주최하는 거고, 제가 이제 컨설팅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연계가 돼서 하는데, 이거는 뭐 여정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그 정부 지원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원래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정말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되게 중요하죠. 이런 뭐 지원 제도 같은 게. 그래서 이런 게 이제는 중랑구에서 한다는 거죠. 오해만 안 하십시오. 중랑구랑 저랑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랑구도 좋은 교육을 하니까 한번 중랑구 소상공인 분들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여기 나오죠. 예비 창업자나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선착순 모집이다 보니까 꼭 문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 교육이 27일, 28일 있다고 하니 중랑구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 한번 꼭 알아보세요. 자, 한 주간 방송 정리 가보겠습니다. 놓친 정보 있나 잘 보세요. 일단 어제였습니다. 어제 소상공인 사연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쵸. 소사연으로 소사연으로 제가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소상공인 오늘 사연, 소상공인 사연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신장투석 받으면서 버티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어제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좀 이따가 추경 얘기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자, 6월 16일 이제는 어제 방송이었고요. 자, 근데 목요일 방송은 이제는 추경 얘기였습니다. 소급 적용, 지금 현재 이슈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잘 보셔야 돼요. 왜 자꾸 요즘에 제가 추경이라는 이야기를 할까? 좀 이따 그 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방송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진공과 위메프가 재창업 이렇게 나오죠. 자,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재창업 최대 1,300만 지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재창업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보시는 거죠. 난 어차피 소상공인 이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뭐예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대상자가 됩니다.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이 방송. 제가 보니까 많이 안 봤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카피를 좀 바꿀까라도 생각했습니다. 남들처럼 재창업자 빼고 이렇게 하면 1,300만원 지원한다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남들처럼. 그럼 많이 보셨겠죠? 근데 제가 또 이런 거 안 하잖아. 또 있는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소진공에서 보도자료 냈던, 소진공에서 썼던 말 그대로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냥 그대로 재창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도 해당이 돼요. 못 보신 분들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9월 위기설, 지금 금융권에서 돌고 있는 금융위기설, 9월 위기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때문에 나온 얘기였거든요. 이게 화요일 방송이었습니다. 자, 월요일 방송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소멸되는 내 포인트 현금화하는 방송.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카드 포인트 얘기거든요. 카드 포인트는 자주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어. 나 이거 이미 해봤어 하신 분들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조회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여러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혹시나 놓쳤다 하시면은 6월 12일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잠깐 추경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자, 정보 보실 분들은 여기만 보십시오. 자, 이젠 추경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출연했던 매주 토요일입니다. 1시에 이제 정관용의 시사본부 거기서 이제는 일타경제 권역 중에 이름을 얘기 일타경제 하고 있는데요. 뭐 이름 다 아시죠? 뭐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뭐 아무튼간에 추경에 대해서 제가 왜 또 말씀드리냐면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9월 초에는 좀 예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추경호 부총리가 이제 추경에 대해서 안 한다라고 했던 거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7월 이전에 안 한다 이렇게 좀 의미를 좀 해석을 하고 있고, 아마 제가 봤을 땐 세수 부족의 문제라도 세수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럼 일단 나가야 되는 돈은 있고 돈은 부족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추경 얘기가 이제 정부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서 라디오에서도 물론 이렇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깊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막 말도 빠르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말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말이 좀 빠르게 라디오나 이런 방송 나가면 얘기하게 되는데 다 말씀 못 드리잖아요. 시간 한계상.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한 9월쯤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 생각. 그리고 9월 되면은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국회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정부가. 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좀 쓰겠다. 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마 좀 얘기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요 얘기는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추경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어떤 제 개인적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는 계속 경제에 대해서 이제 방송에 나가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하건대 이제는 추경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 물론 뭐 정부는 재정을 아껴 쓰겠다라고 보지만은 현실상 봤을 때는 뭐 큰 추경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추경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만약에 추경이 된다 그러면 그 안에 소상공인 예산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느냐가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진행하는데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과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로 포함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정말로 만약에 예산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거의 뭐 비율이 없다 그러면 해봤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진짜 의미가 없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왜냐면 그분들이 취약계층이니까 지금 위한 추경이 되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방송에 나가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필요하다. 당장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만약에 자식이 굶고 있고 자식이 지금 너무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모 입장에서 빚을 내더라도 애한테 먹이잖아요. 사실 제가 그런 표현을 오늘 썼거든요. 방송에 나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굶고 있고 너무 힘들어하면 허리띠 졸라매는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사실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하지만 애가 당장 뭐 배고파서 지금 힘들어오는데 부모 마음이 빚을 내라도 먹이고 싶잖아요. 제가 그런 표현을 오늘 썼거든요. 그거랑 똑같다. 추경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금
어차피 적자 국채 발행해서 국채 발행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만약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지금 당장 너무 힘드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더 디테일한 얘기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래서 좀 희망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특고 프리랜서 분들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여러분에게 희망을 좀 드리고 싶고, 단순히 뭐 추경이 된다고 해서 희망이 된 건 아니고요. 제가 계속 여러분께 지원의 정책, 뭐 한 분이라도 이 정보를 통해서 뭐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의미 있는 정보고, 의미 있는 콘텐츠고, 의미 있는 유튜버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재미도 줄 수 있지만 유튜버가 이렇게 좋은 정보를 모아서 주는 유튜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더라도 몰라서 손해받는 일이 없도록, 그게 저의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좋은 얼굴로 월요일 날 또 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실 거죠? 우리 여정가족님들 항상 제가 응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해낼 수 있고요. 이 어려움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잖아요. 앞으로 더 잘 되실 겁니다. 잠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